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2차 전지니 반도체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리포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외상했다. 2차 전지 주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봐라. 외상해가지고 너무 당겨가지고 이게 80만 원 갈 일이냐. 10년, 20년치 주가를 다 당겨서 너무 갖다 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80만 원 갈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 중립 이런 리포트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원래는 이런 발음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쓸게요. 배터리 아저씨. 1분기에 증시에서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그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이제는 쓸 수 없어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할게요. 배터리 아저씨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1분기에 2차 전지가 날아갈 줄요. 그런데 2분기가 되고 나니까 2차 전지가 방전된 것 같아요. 앞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충전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충전 안 되면 다음번 2차 전지는 어떤 산업군이 될까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모셨습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배터리 아저씨. 어쩌다가 배터리 아저씨가 되셨어요, 이사님? 그 서울경제TV에 이제 그 서정덕 기자님이 네. 애칭을 하나 붙여주셔갖고. 아, 남이 붙여준 거예요? 예, 예. 아니, 저는 또 스스로 붙이신 줄 알고. 제가 붙였으면은 뭐 배터리 교수님이나 배터리 박사님이겠지. 교수님으로 붙이는 순간 멀어져요. 아 예. 배터리 아저씨여서 가까웠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사님 이게 종목이라는 거 산업군을 본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력을 쫙 보니까 여의도에 오래 계셨어요. 예. 여의도에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원래는? 애널리스트부터 출발해서 네. 이제 그다음에 벤처 쪽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쭉 펀드 매니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로 거의 한 20년 20년 넘게, 근무를 예. 하셨죠. 예. 그래서 역시 우리 같은 아마추어랑은 약간 달랐다 싶기는 한데 일단요. 사실은 작년 말 이럴 때 2차 전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코를 빠뜨리고 있을 때 혼자서 2차 전지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 상에 있어서 이제 아주 너무 저렴하게 싸게 이제 거래되고 있었다. 이제 뭐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걸리지만 보통 그런 싼 주식들은 이제 특정 계기가 되면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많이 좀 억눌려 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1, 4분기에 좀 급하게 올랐죠. 많이 오른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제가 그 상승을 예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되게 유망하고 이제 실적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려 있었다. 그런데 그 억눌려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요. 예. 부정적인 혹은 비관적인 K 배터리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리포트들도 많은 편이고 K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비해서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여전히 K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경쟁력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다. 압도적입니다. 예, 계속 압도적이었고요. 이제 작년에도 압도적이었고 지금도 압도적이고 앞으로도 압도적일 겁니다. 근데 잘 만드는 건 알거든요. 기술 좋은 건 아는데 비싸가지고 중국이 싸게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라서요. 그것도 이제 여의도에서 잘못 퍼뜨린 일종의 이제 프로파간다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LFP가 NCM에 비해서 전혀 비싸지 않아요. 전혀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든 회사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보면은 정육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육점에 들어오는 이제 목살, 삼겹살 가격을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아, 이사님이 소속되어 예, 계신 회사에서.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정육점 주인이 목살하고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아, 정육점에 들어올 예, 때 도매가가 예. 비슷합니까?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지금 여의도가 이제 심각하게 사실과 편견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LFP가 이제 우리 NCM 배터리에 비해서 비싸다 하는 이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이제 추앙받는 이유가 일단 이제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해서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 말이 진실해서 그래요. 여의도 쪽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여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사님도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아 여기에 이 수많은 기관들이 혹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다. 이게 반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관련 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반론도 충분히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이게 더 비싸다 혹은 K배터리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그 팔고 있는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대략 한 4조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여의도에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보다는 중국 배터리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마케팅을 쭉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우월하다. 중국 배터리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상에 있어갖고 지금 여의도는 이제 롱숏하는 사모펀드들이 되게 좀 큰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이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2차 전지 쪽 그 주요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요. 저희가 그 특정 종목에 대한 언급은 이제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참 의견도 많고 그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사님 요새 고민되는 게요. 예. 지난주 증시만 봐도 한 에코프로 BM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내내 빠졌고 이게 이제는 고점 지나서 내리막 아니냐 방전됐다 2차 전지 끝났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2차 전지는 이제 진짜로 그 어떤 힘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까? 시세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도 잘 몰라서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하게 시장을 선도할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인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의 K 배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8종목은 그 K 배터리에서 가장 또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 10년 동안 이제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팡이라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제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빵이요. 빵. 네. 그 미국 빵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저 페이스북도 있고 애플도 예, 있고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팡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계속해서 올랐어요. 대략 한 1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작게는 100배, 많게는 한 400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주식들 제가 말씀드린 8종목이 대략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3년 정도 갖고 가시면 묻어두시면 어느 가격에 사시더라도 마이너스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은 이게 한동안 증시에서는 이거는 테마다 이렇게들 분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으로 산업군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투심이 약간 주춤한 것 같기도 해요. 대기 자금을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증시에서 달려가야지 하는 대기 자금이 50조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또 2차 전지하면은 그 에코 삼형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코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 선행 매매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을 텐데 증시에서 사람들이 이 증시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이러면은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은 좀 인기 투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체중계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과거 4월 달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는 좀 분명한 거고요. 근데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면은 결국 이제 체중계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지금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어느 순간 다시 또 많이 좀 올라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근데 그 삼성전자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아니 뭐 잘 찾아보면 우리 잘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밖에 종목이 없나? 이런 느낌도 들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요즘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외국인이라고 이제 보통 뭉뚱그려서 보통 말씀하시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외국인들은 이제 영미계 쪽에서 이제 장기 롱펀드를 좀 길게 투자하는 이제 네. 그런 쪽 외국인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제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은 그런 영미계의 장기 롱펀드가 아니고 홍콩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주로 롱숏펀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롱숏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숏을 2차 전지 쪽을 숏을 많이 친 겁니다. 팔았습니다. 예, 네.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하면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주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렇게 이제 빨리 팔 수 있는 거 위주로 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받아주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2차 전지로 공매도를 쳤으니까 나중에는 사야 될 거잖아요. 사고 반대로 갖고 있는 건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 가장 유리하니까 막 팔아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주식.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 거죠.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전망이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면 오히려 덜 걱정스러운 건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2차 전지니 반도체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리포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외상했다. 2차 전지 주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봐라. 외상해가지고 너무 당겨가지고 이게 80만 원 갈 일이냐. 10년, 20년치 주가를 다 당겨서 너무 갖다 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80만 원 갈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 중립 이런 리포트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공매도 하고 있는 이제 그 기관들이 여의도에서 이제 크게 주문을 많이 주는 이제 아주 주요 메이저 고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향후 10년치를 땡겨왔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진짜 택도 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8종목 특히 뭐 그런 쪽 특히 양극재 주식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올해도 대략 한 뭐 50에서 한 100%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되게 이제 빠른 속도의 성장이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가야 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이 회사들이 얼마를 벌어들일지가 너무나 자명하게 딱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기준으로서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치 평가를 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쌉니다. 10년치를 땡겨왔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K배터리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그거예요. 반도체처럼 중국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게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한 경제 분야의 회의를 봤더니 두 가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반도체 굴기는 계속 하던 거고
배터리 굴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배터리 끼운 전기차를 이제 농촌까지 내려보내자. 전기차 하향 정책이라는 걸 리창 총리가 들어와서 제일 열심히 하던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배터리 한 번에 또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예. 왜요? 근거가 뭐예요?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그 공정한 이제 시장 환경에서 경쟁을 하면 중국 배터리는 우리 배터리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가끔 운동장이 살짝 기울어지거나 심판이 저기 예, 예. 어웨이 선수단 말고 홈 경기 좀 편을 조금 들어주거나 예.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사실은 한 2014년 15년 무렵에 그 중국의 주요 전기차 메이커 중에 9개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 고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 무렵에 중국 시장은 사실 LG 엔솔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사드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CATL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LG 엔솔 쪽 배터리에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LG 엔솔이 중국 시장에서 전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중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IRA 법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도 좀 영향력을 미쳐갖고 CRMA 법안이 지금 이제 대충 발의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2, 3년 지나면은 그게 이제 입법화될 텐데 그 CRMA 법안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앞서 있는데 이제 그 국제 정치적인 이런 역학 관계상 미국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독식하고 중국이 들어오긴 아주 어려운 시장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일부 들어오긴 하겠지만 중국은 좀 이제 다리에 모래주머니 하나를 달고 뛰는 느낌이고 네. 우리는 이제 모래주머니도 없이 뛰는 느낌이니까 오. 예,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우리가 장악하는 그림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네 시장이니까 중국이 먹는 이제 그 정도 시장으로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하고 배터리 판매 금액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이제 홍강미니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배터리가 9.2kWh가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픽업 트럭인데 픽업 트럭이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한 200kWh가 들어가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홍강민이 한 대 파는 20대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제 픽업 트럭 한 대 들어가는 배터리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과반이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반이 넘는 시장을 우리가 다 먹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이 배터리가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그 주요 광물 있잖아요, 예. 이사님. 예. 주요 광물을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에서 사다 썼는데 미국이 그거 자꾸 뱃속에 집어넣으면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래서 남미로 갔더니만 남미 거는 가격이 되게 오른단 말이죠. 운송료도 올라가고 칠레 이런 데들도 광산을 다 국유화를 해버리고 그럼 배터리 만들던 가격도 올라가고 또 뭐 칠레 이런 데에서 중국도 그쪽으로 가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하고 FTA 체결한 그 나라에서 그거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버리면 똑같이 보조금 받고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중국 그러니까 그 이제 IRA 규정상에서 제일 좀 뭐랄까 독소 조항 같은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티티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기업입니다. 집단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이제 국무부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한 회사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좀 컨트롤된 회사다 같을 경우에 그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조항에 넣어버리면 걔는 못 팔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CATL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걱정하실 건 없고 그다음에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그 운브레 뭐 이렇대요. 뭐 거기가 진짜 좋은 리튬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유전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는 좀 앞으로 많이 부족할 테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리튬을 조달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또 리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이제 국가 광물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리튬이 최근에는 중요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제 부각받던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매장량이라든지 매장지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그 매장지부터 먼저 좀 파악해서 어디 묻혀져 있는지를 네.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거기를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리튬 말고요. 예. 페라이트라고 왜 한동안 요것도 페라이트 관련주가 급등락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다. 희토류 필요 없고 이게 일종의 그 자성이 약한 자석인데 이것저것 남는 광물 모아서 만드는 자석 같은 거잖아요. 이거 넣어가지고 테슬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예. 2차 전지가 1분기에 증시를 소위 시쳇말로 멱살 잡고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유명하다 보신다지만 지금 동력이 약간 주춤한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증시를 이끌고 갈 만한 다른 업종, 다른 산업이 있습니까? 다른 업종, 다른 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이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과 2차 전지를 갖고 있지 않은 분과의 투자 성과는 극명하게 갈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사서 지금 마이너스가 20%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 타시면 좋겠죠. 그런 분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예요? 예, 물 타셔도 좋고 네. 물 탈 돈이 없으면 이제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견디면은 나중에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경기가 불황인 상황으로 다들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그 다 모든 산업이 다 경기가 불황인 건 아니고 그 불황인 속에서도 이제 유독 그 이제 좀 잘 되는 이제 성장이 있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그런 불황기에서는 불을 뿜거든요. 네. 왜냐하면 희소한 성장을 혼자 하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2차전지 산업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또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 반론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